자, 저 패야 되나, 이것들, 진짜. 아, 진짜. 자, 뭐, 어쨌든, 시작합시다. 자, 뭐, 일단, 우리 수업, 방학 수업이랑 이제 개학 후 수업, 그리고 앞으로의 수업에 대해서 교재나 이런 것들 먼저 좀 얘기를 좀 싹 하고 가자. 일단,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사용할 교재는 포카칩입니다. 이 포카칩은 그냥, 이게 그 어느 사이트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출비 같은 사이트 있잖아. 그 카페 있잖아, 카페. 그런 사이트인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뭐, 약간 우공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우공비는 교재고. 아무튼, 그런 사이트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올렸어. 그 사람 아이디가 포카칩이. 그 사람 아이디가 포카칩이고, 그래서 이게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지금은 판권을 시대인재에서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인재 북스 거기 이름을 달고, 왜 이렇게 덥냐, 근데? 달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는 유료로 파는데, 그때 당시는 그냥 무료로 학생들한테 뿌리던 문제였어. 뭐 그걸 이제 긁어 모으고 해서 시대인재에서는 이제 포카칩 엔제라는 교재로 실제로 판권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노래로 치면은 이제 너무 대중성이 커져버린 인디 느낌이다가, 그래가지고 요즘은 내가 요즘 포카칩은 잘 안 쓰기는 하는데, 그래서 옛날 포카칩을 일부러 가지고 온 거임. 자, 어쨌든 포카칩 엔제라는 교재는 완전 기본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기본 유형 있지. 마플 시너지에서 다루는 대표 유형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런 그냥 흔한 샌내에서 보는 그런 문제들은 많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조금씩 생각을 하게끔 하는 문제들이 좀 많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고,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무료 버전일 때 받은 거라. 어쨌든 요 포카칩을 가지고 빠르면은 1주는 무리겠지. 한 2주 정도로 나눠가지고 수업을 할 거고, 원래는 이제 수원, 수투, 미적분을 조금씩 섞어가지고 원래 그냥 한 방에 수업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올해 같은 경우는 나도 좀 이례적으로 지금 수원, 수투를 확통이랑 합반을 하고, 분반으로 미적분 하루, 저쪽에서는 분반으로 확통 하루,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그리고 일요일 날 우리 기준으로는 수업이 달라진다 그랬지. 토요일 날은 그래서 수원과 수투를 가지고 보는데, 여기 이제 수원, 수투 합쳐보면 몇 문제 정도 되냐? 한 50개, 80개 되니까 한 130문제, 140문제 정도 되겠지. 그거를 그냥 2주 정도, 그냥 뭐 수원 절반, 수투 절반으로 나눠서 이제 숙제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숙제는 수원 절반, 수투 절반이겠지. 근데 이제 일요일 날 미적분을 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숙제가 미적분도 절반. 그러면 이제 미적분이 한 아까 85였나? 84였나? 그러면 한 42문제 정도 되겠지. 그래서 합쳐가지고 대략 한 110문제 정도. 오늘 뭐 한 10문제쯤은 다룰 거니까 뭐 한 100문제 정도 실제로는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2주 정도 만에 끝을 낼 거고요. 그렇게 포카칩을 끝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은 하프 모의고사를 할 거야. 요거는 근데 우리가 한번 풀었었기 때문에 총 7회 정도 되잖아. 8회인가? 8회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요거를 그래서 4회 정도로 나간다고 보면 돼. 일주일에 너희들한테 모의고사 풀어오세요라는 숙제가 많으면은 뭐 꼭 하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의고사 포함해서 많으면은 한 6회 정도, 적으면 한 4회 정도 풀어오라고 해서 숙제를 낼 건데, 일단 시작은 4회 정도로 나가볼 예정이기는 해. 생각은. 근데 이제 뭐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한 6회로 나갈 수도 있고 8회를 한 방에 끝내볼 수도 있어. 지금 현재 마음은 4회 4회인데 너희가 생각보다 잘 따라오고 질문이 많이 없을 것 같으면은 사실 4회로 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주말반 같은 경우는 보통 4회로 항상 모든 고3들이, 여태까지 내가 했던 여기 이 지역에서 했던 고3들이 잡았다. 항상 4회씩 일주일 숙제가 4회기는 했어.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는 양이 적으니까 8회로 나갈 수도 있겠지. 그치? 말 그대로 하프잖아. 그래서 8회로 나갈 생각도 있기는 한데, 실제 모의고사 기준으로 4회가 일주일치 숙제입니다. 그래서 뭐 목일처럼 수일처럼 이렇게 일주일 2번 띄엄띄엄 하는 고3들이었다면은 한 2회 2회씩 나갈 수도 있는데, 이제 뭐 나는 고3들을 주말에만 항상 몰아서 했어가지고 항상 4회였었거든. 그래서 한 2회 정도는 토요일 날 풀이하고 2회 정도는 일요일 날 풀이하고, 근데 뭐 숙제 질문 양에 따라 토요일 날 한 3회 정도가 끝나면은 일요일 날에는 뭐 시험을 하나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은 문제풀이 하다가 그때그때 뭐 예를 들어서 비율관계 같은 거 또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얘기를 할 거고, 어쨌든 이렇게 나가는데 하프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토요일 날 수원수투 부분, 그쪽 부분을 풀이를 할 거고, 일요일 날 미적분 파트 부분만 풀이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 하프도 네, 있어요. 너희들은 안 풀었지. 그때는 이제 미적분 안 배웠을 때 풀었으니까. 자, 어쨌든 아무튼 알겠죠? 자, 그런 상황이고 하프 모의고사가 그래서 빠르면 1주, 역시 늦으면 2주 만에 끝나겠지. 그럼 여기까지 하면 거의 사실 방학이 끝나. 여름방학이 끝나가지고, 아니다, 끝나진 않겠다. 그거보다 빨리 끝나겠다. 어쨌든 여름방학 도중에 이제 또 다음 교재로 넘어가겠지. 이때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이론 이해원이에요. 올해 거나 작년 것도 가지고 올 거고, 지금까지 이론 이해원 몇 개 내가 풀린 것들은 대부분 좀 많이 관연도였지. 그래봐야 뭐 22 정도긴 했는데, 20, 21, 22, 23, 24 이론 이해원들을 내가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해가지고 싹 다 나눠주고 풀고 나눠주고 풀고 할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요거를 한다고 보면 돼. 지금 당장 이해원 이론 교재를 모의고사를 내가 미적분 킬러 문제를 풀린다, 너 절대 손도 못 대. 그만큼 많이 어렵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좀 이제 생각을 다시 한다 말까, 아니면 내신에서 그쳤던 그 문제풀이들이 이제 미적분으로 가면서는 어떻게 달라질지를 미리 맛보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원 이론을 쭉 한참 끌고 갈 겁니다. 양이 되게 많거든. 지금 여태까지 쌓인 것만 해도 한 재작년에 했던 고3 수업만 해도 이해원 이론 가지고 수능 거의 직전까지 끌었음.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데이터가 더 쌓였으니까 당연히 더 많겠죠. 그래서 그 이해원 이론을 가지고 거의 한 9월까지는, 최소 9월까지는 간다고 보면 되고, 그러고 나서 9월이 끝나고 나면, 아, 잠깐만, 내가 하나 말 잘못한 게 있다. 이해원 이론을 바로 안 간다. 여기에서 수능 완성한다. 근데 수능 완성을 교재를 다 보겠다는 얘기 아니다. 그래서 구매를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알았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그 수능 완성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5회분 모의고사가 있을 거야. 수능 완성 안에 약간 부록처럼 들어있는 그 녀석을 수업 중에 다룰 겁니다. 5회분 모의고사를. 알았죠? 그거 하고 나서 이해원 이론으로 갈 거고, 순서가 바뀌었네. 어쨌든 갈 거고, 요걸 가지고 거의 9월에서 10월 정도까지 끝을 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 들어가냐면 EBS 파이널 들어갈 겁니다. 네. EBS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해서 교재 뭐 A4 한 2개 정도 붙인 사이즈. 실제 모의고사 사이즈인데 위로 넘기면서 푸는 거 있잖아.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최종 파이널. 요걸 풀 건데, 너희들이 요거를 소화하고 나서 여기를 딱 오자마자 드는 첫 번째 느낌. 이거 문제 왜 이래? 바로 딱 이럴 거다.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 모의고사 빼고 수능 문제랑 가까운 느낌은 오히려 얘네가 좀 더 가까워. 얘네들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너희들이 2학년, 3학년 1학기 때 봤던 걸로 치면은 평가원 모의고사 느낌이 너무 강해. 아니면 교육청 모의고사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 어쨌든 듭니다. 그래서 뭐 똑같이 어려운 문제, 똑같이 킬러 문제기는 한데 여기서는 생각을 어렵게 하는 거라면 여기서는 연산이 좀 어려운 느낌이 좀 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산을 아예 뭐 무시하자라는 거는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하기는 해야지. 그래서 마지막 짧게는 한 2주, 길게는 한 4주 정도 해서 요렇게 해서 이제 거의 너희들 요번 마지막 수업이 마무리된다고 보면 된다. 알았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고, 혹시 중간중간에 너희들이 저희 이것 좀 풀면 안 돼요?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드는 교재들이 있으면 그것도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론, 이해원 몇 개를 빼고 그걸로 대체해도 되니까. 뭐 예를 들자면 한석원 모의고사라던가 현우진 모의고사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방금 얘기했던 그 한석원 모의고사나 현우진 모의고사는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잘 안 다룹니다. 왜냐면은 얘가 내 성향이 너무 강한 교재인 그런 모의고사 느낌도 있어. 이게 본인 이름을 달고 나오는 모의고사 있잖아. 본인 수업 때 강조를 하시는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다루게 되거든. 그래서 한석원 선생님 모의고사를 보면은 너무 한석원 느낌이 강하고, 현우진 모의고사도 현우진 느낌이 솔직히 강해. 그래서 별로 좋은 모의고사냐라고 하기에는 그 선생님의 영상이나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좋은 모의고사일지 모르나, 수능을 기준으로 가면은 글쎄 라는 느낌이 솔직히 좀 너무 강해. 그래가지고 좀 그런 느낌은 잘 안 풀고, 뭐 예를 들어서 시대인재에서 나오는 그냥
뭐 무슨 어떤 교재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들 있지. 그런 것들을 풀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좀 다루고 주기도 할 거야. 내지는 이제 뭐 다 같이 좀 얘기해가지고 해야 하겠지. 알았죠? 나도 왜냐면은 모든 모의고사들을 다 난이도를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 이혜원이 이런 것보다 어렵지는 않겠지만은 좀 지저분한 이런 느낌이 드는 연산이 어려운 느낌이 드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서 참고로 옛날에는 이런 것들 끼기도 했어. 짱 파이널이라고. 짱 파이널 요게 뭐냐면은 너네 그 아셈이라는 시리즈 아냐? 아셈 하이메스, 아셈 하이하이라는 문제집이 있거든. 아셈이라는 출판사가 있어. 아셈 출판사가 학원 선생들 출신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만든 출판사인데 거기서 선생님들이 교재를 만드시는데 그 교재 꽤나 괜찮거든. 거기서 나오는 시리즈 중에 짱 모의고사가 있어. 그거 어쨌든 나름 괜찮은데 이런 거 몇 개 낀 적이 있기는 해요. 예전에 고3들이 다른 문제집 좀 풀자 그래가지고 이혜원 이론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낀 게 막 짱파인 이런 거 끼기는 했는데 그건 어쨌든 진행하면서 봅시다. 알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포카칩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막 이혜원처럼 이로원처럼 이런 느낌으로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생각을 조금 달리 하는 좀 이렇게 풀면 쉽지롱 하는 것들을 살짝 맛보게 하는 문제들이 일부 소량 들어가고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뭐 너희들이 지금은 이제는 너희들이 모의고사에서 흔히 봤던 그런 문제들도 꽤나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막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그런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아니고 모든 문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 문제들이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조금 어쨌든 뭐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들이 꽤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1이라는 과목은 사실 너희들이 나랑 수업을 해보면서 알듯이 수2에서는 솔직히 내가 좀 스킬들 몇 개 알려줬잖아. 뭐 많이들 하시는 비율관계부터 너희들이 뭐 나랑 하면서 유일하게 처음 봤던 4AL 상승 이런 공식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들어가는 게 수2고 미적분이나 수어는 솔직히 그런 느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 미적분에서 그나마 조금 있었던 게 그 뭐야 그 미미미 이거는 내가 하는 건 아니고 학원 선생님들은 다 해줘. 교과서에만 없었을 뿐. 그거 말고 그 내가 좀 해주는 것 중에 그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리미트 x가 뭐 파이로 갈 때 파이 마이너스 x분의 사인의 뭐 a 파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극한 나는 이제 기울기 가지고 얘기를 해주잖아. 그래프 가지고 풀잖아. 그런 것들 몇 가지 말고는 사실 미적분도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거는 없어. 그래프 그릴 때 좀 보는 순서를 정해놨다라는 거 정도 말고는 대부분은 그냥 미분해가지고 그냥 똑같이 수트들랑 똑같이 하거든. 나는 이제 절대 극점에서 좀 다른 것들을 먼저 확인하는 것들이 있을 때도 있잖아. 뭐 그런 것들 말고는 솔직히 미적분은 연산이 어려운 거고 생각의 전환이 그냥 스킬들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고 그래프 해석 능력이지. 근데 수어는 사실 나라고 해서 별로 진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다들 비슷하고 대신에 등차 수열 같은 거 합에서 나오는 뭐 최대치에서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 뭐 S8과 S13이 같을 때 하면서 나올 때 뭐 나 같은 경우는 이차 함수의 대칭성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 뿐 그 외 나머지는 사실 교과서 방식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요 수원 교재 포카치만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수2가 조금 다르지.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수2 쪽에서 나오는 문제들 몇 개를 얘기를 하면서 비율관계 정리 한 번만 딱 더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원래 이제 합반을 해야 되는데 분반을 한 이유는 사실은 어디 때문이냐면 확통반 때문이야. 확통반이 지금 나랑 하고 있는 확통반 애들이 사실 다 나랑 3학년 때 처음 한 애들이거든. 수2를 나랑 했던 애들이 아니요. 확통 현재 지금 듣고 있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한테 뭘 해줘야 되는 상황이 지금 있냐면은 비율관계. 걔네들은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너네랑 지금 당장 합반을 못 친 게 있거든. 그래서 원래는 어제 수원수투 하고 오늘 미적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확통반이 합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쪼개놓은 거고 그래서 너희들도 오늘 뭐 색다르게 수원수투를 더 많이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숙제는 걔네들도 나눠주고 너희들도 나눠주는데 걔네들은 숙제를 풀려면 비율관계를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걔네들 비율관계 하려고 한 거라 너희들도 어떻게 보면 비율관계 문제를 한 번 더 복습하는 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거 하려고 오늘 부른 겁니다. 미적분 얘기는 뭐 지금 당장 최근에 시험 봤는데 뭐 굳이 내가 더 설명할 건 없는 것 같고 공식 외우는 건 너희들의 역할이고.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수원수2 특히 수2에서 나오는 그쪽 파트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지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토요일까지 수원수2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까지 미적분 교재를 풀어오는 게 이번 주 숙제다. 알았지? 숙제는 내가 카톡에다 보내줄게요. 알았죠? 근데 아마
이따가 목일반 수업 끝나고 걔네들 우리 반에 부른 다음에 숙제 공지할 거임. 그래서 거기도 몇 명이 남았는지 나도 지금 몰라가지고 몇 명이 빠졌는데 누구누구 빠졌는지를 알지를 못하겠다. 우리 반은 빠진 사람이 없음. 인성이는 오늘 개인 사정으로 못 오는 거라서. 아무튼 알겠죠? 자, 그래서 간다. 비율관계 얘기 좀 할 건데, 자, 비율관계 얘기를 하기 전에 요 얘기 먼저 하나 하고 가자. 이거는 수원에서 나오는 등차수열, 등비수랑 엮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기 수투 때 나오는 그래프에서 연결시키기도 하거든. 근데 과정은 고1 과정이다. 너네 기억 하나 모르겠다. 나머지 정리 기억나요? 자, 그 나머지 정리와 약간 연결시켜서 정확하게 나머지 정리보다는 인수정리인데 인수정리랑 연결시켜서는 3차식 fx 구하기 기억남? 자, 갑니다. 제일 첫 번째 녀석. 방식 구하기지. 방함수 구하기지. 근데 무슨 느낌? 나머지 정리. 정확하게는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문제. 자, 요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두 가지 문제를 줄 테니까 지금 풀어보세요. 첫 번째, F라는 식에 2가 들어가면은 5가 나와요. 1부터 할 걸 그랬나? 3이 들어가면은 7이 나오고요. 4가 들어가면은 9가 나와요. 5가 들어가면은 25가 나오는 3차식 fx 구해보세요. 두 번째로는 역시 줄 건데 개똥으로 줄 거야. 을 만족하는 3차식 fx 구해요. 기기. 자, 위에 건 쉽죠? 자,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뭔가 꼭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찾아주면 된다. 그게 바로 뭐야? 처음에 세 개. 그지? 자, 전부 다 어때? F 안에 X가 들어가는데, 자, 원래는 이항을 시켜야 된다, 맞지? 근데 요 정도는 이제는 이항 안 해도 되겠죠? 고3인데, 그지? 자, 얘가 일단은 뭐 합니다? 최고책에서 언급이 없으니까 A로 잡을게. 그때 X-2, X-3, X-4라는 공통 인수를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이건 뭐야? 2놈이 0되고 3놈이 0되고 4놈이 0된다. 맞지? 근데 그때 얘네들이 실제로 000이 아니잖아. 그래서 뭔가를 더해줘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똑같은 5 오면 얘도 오면 돼. 맞나? 근데 지금 뭔가 똑같이 바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x와 연관성. 여기서는 2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3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4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근데 그 어떻게 만드는 방법이 똑같으면 되겠지. 뭐야? 2배 하고 1 더하면 되지. 지금 내가 일부러 그렇게 규칙 만들어 놨지. 그래서 얘는 뭐다? 2x 플러스 1일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밑에서 그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맞지? 그때 풀이는 딱 두 가지가 있다. 알았나?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은 방금 위에 거랑 똑같이 가. 규칙성이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거나 그냥 세 개 잡아버리세요. 오케이? 자,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 fx라는 식은 일단 똑같이 x-1, x-2, x-3이겠거니 하면 되겠지. 맞지? 그런데 여기서 뒤에 있는 거, 요 뒤에 있는 식을 아까처럼 단순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한 번 더 잡아요. 그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두 개를 다시 잡아. 뭐? 자, 마이너스. 그런데, 자, 요 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처럼 보고 있는 거라서 그냥 단순하게 2차식에서 끊으시면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2차식 더 이상 인수는 안 붙여도 돼. 대신에 내가 잡은 저 1, 2, 3은 뭐 하면 돼? 이제 B가 만든 쪽 해주면 되잖아. 맞지? B는 3 넣었을 때 5 나온다는 건 B가 만족해주면 되니까
1, 2를 넣었을 때 값은 아직까지 또 빵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빵빵을 잡아버린 거잖아. 그럼 그걸 만족하는 건 뭐다?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처럼 잡아주면 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B는 어떻게 구한다고? 3 넣어서 5 나오게 하면 되고, 요거는 최고책에서 A 구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돼요. 알았니? 요게 첫 번째 풀이. 됐음?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아무거나 두 개만 잡는 거야. 그때 fx는 식 어떻게 구한다? 도저히 세 개를 가지고 공통점은 찾을 수 없지만 두 개는 찾을 수 있잖아. 어떻게든 못 잡는 사람이 멍청인 거지. 무조건 규칙은 나와, 두 개로는. 왜? 1차식이라서. 두 점을 지난 직선이라서. 알았음?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인수 1, 2 대신에 뒤에 붙는 게 ax 플러스 b면 되고, 그 뒤에 붙는 게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라고 생각을 하면 몇 차? 1차식이면 돼. 그게 바로 뭐다? 직선의 방정식이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요렇게 잡는 방법은 있다. 실제로 이걸 많이 쓴다, 안 쓴다? 졸라 많이 씀. 알았어요? 물론 문제 조건이 저거랑 똑같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너희들이 그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3참수 fx에 대하여 4참수 fx에 대하여 라고 할 때 되게 기본 문제를 가지고 주면은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많이 풀었던 것 중에 뭐 2차 함수 fx에 대하여 막 모든 실수 fx에 대해서 fx는 막 이런 거 있었잖아. 뭐야? 대칭축이 입니다. 최고체 계수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fx의 식을 세울 때 뭐 해? a의 x-2의 제곱에 플러스 b 이렇게 잡는 것들이 있잖아. 그런 조건들 중에 이런 놈들과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는 놈들이 나올 수는 있다는 거지. 알았죠? 그런 데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알았나요? 네. 예. 그 다음 두 번째. 일단 정리할 거 정리해라.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은 이거는 이제 수투 때 진짜 많이 했던 거. 수투 때 진짜 많이 했던 거. 이미 너네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아가리. F 알파와 F 프라임 알파가 주어질 때. 기억나지? 자, 예시 문제로 갑니다. 알았죠? 이건 예시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바로 말로 설명할게. 다 기억할 거라서. 자, 간다. 얘들아, F이 0이고 F 프라임의 1도 0인 그런 어떤 다항함수 fx가 있다. 그러면 너네 fx의 식을 어떻게 잡을래? 그렇지. 자,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라던가 혹은 차수가 알려져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다르게 잡겠지. 근데 지금은 현재 내가 잡은 것은 차수도 모르고 최고차 개수도 언급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갈게요. 뭐 한다? x마스를 먹게 최소 2개 가지고 다른 함수가 더 곱해져 있다. 이때 gx는 뭐 몇 차인지 모름. 만약에 3차식 fx 3참수 fx였다라는 걸 안다면 gx는 1차 함수라고 잡는다던가 또는 ax 플러스 b라고 잡는다던가. 맞지? 네. 자, 그럼 하나 더 해봐야지. 자, 이거는 너희들이 보세요. 자, 역시 최고차항의 개수라던가 차수는 모르니까 나머지는 그냥 gx로 잡아도 좋고 합니다. 알았죠? qx로 잡아도 좋고 합니다. 알았죠? 자, fx의 식을 알 수 있는 만큼만 써보세요. 기기. 자, 그래서 요거 fx 어떻게 잡는다 식? 그렇지. 똑같이 그냥 x-1의 제곱에다가 뭐 gx. 요 이제는 뭐 약간 몫의 느낌보다는 그냥 다항식의 인수 느낌으로 그냥 gx로 잡자. 알았죠? 그 대신에 뒤에는 뭐가 있으면 된다? 저걸 만족하는 fx. 근데 이게 뭔데? 기울기가 3이고 1,2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받아들이면 되잖아. 왜요? 여기서도 결국 이거로 나눈 목과 나머지라고 바라봐도 되는 거잖아. 알았지?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1차입니다. 뭔 말 알? 그래서 1차식을 쓴다고. 3x-1이냐? 1.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음? 여기서도 결국 이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다. 알았지?
알았지?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비율 관계인데 비율 관계는 뭐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딱히 정리를 안 해줘도 되는데 사실 그치? 그냥 한 번만 딱 하고 오늘 비율 관계를 쓰는 문제 몇 가지만 보고 가자. 알았지? 오늘은 그래서 똑같이보다는 그냥 내가 합법적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다. 문제를. 알았지? 숙제를 한 문제라도 줄이고 싶은 저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걸 풀래. 자, 비율 관계 갑니다. 뭐라고? 사페라고? 어차피 조삼모사 아니냐? 저희들 맞아요. 자, 비율 관계 갑니다. 일단 첫 번째, 어떤 함수? 2차 함수에서 알 수 있는 거. 사실 2차 함수에서는 내가 설명은 딱 두 가지밖에 없긴 함. 자, 이 함수가 ax 제곱 블라블라라고 나와 있고 여기가 알파고 베타다. 첫 번째. 요 넓이 공식 뭐게요? 연도윤 씨? 절대값 A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자, 기억나? 아니, 이거 꼭 x축일 필요는 없으니까. 원 밖에 있는 어느 한 점에 대하여서 이렇게 접선을 긋고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이다. 그었을 때 이 접점과 이 접점을 연결한 직선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때 하나, 둘, 그리고 전체 넓이까지 세 개는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3 2대 1대 3. 2대 1대 3 전체를 파란색으로 표현하죠. 지금 그림을 보고 또 1대 2라고 했지, 새끼야. 노란색이 커 보여서. 헷갈리기는 그림 보고 그냥 대충 때려 찍어놓고. 근데 제가 저 혼자 뭐? 아무튼 알겠죠? 요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지금 그림이 좀 저래서 그렇지 빨간색이 2다. 알았음? 자, 그럼 질문을 해볼게. 왜? 이제는 너희들이 공식처럼 만드는 걸 너희들이 할 수도 있어. 왜? 자, 이 왜를 이걸 이용해서 지금부터 만들어 보세요. 자, 어쨌든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알겠냐? 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뭐 접선 구해. 요거 사실 내가 이렇게 잡았지. 원래는 이제 뭐 채워주면 돼, 이제. 요렇게 채워주면 되잖아. 그렇지? 맞지? 그래서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봐.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고 그리고 넓이 구해봐. 이거를 원래는 이제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예시로 사실 설명해도 돼. 한두 가지만 해놓고 아 맞네 라고 만들어 줘도 되거든.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라는 의미로 한번 풀어보세요 한 겁니다. 자, 사실은 2대 1대 3이라고 했잖아요. 이 1에 해당하는 넓이 구하겠냐 안 구하겠냐? 당연히 안 구하지. 그냥 2와 3만 비교해서 나머지는 1이겠지 뭐 라고 채워가면 되는 거잖아. 맞지? 만들어 가볼까? y 프라임 미분해보자. 뭐예요? 2ax-a의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맞나요? 그러면은 베타에서의 접선의 변경식 뭐예요? 아이고야.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2a 베타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기울기다. 맞지? 그럼 이거를 기울기로 하며 베타 콤마 0을 지나는 직선이다. 맞지? 두 번째 직선은 그럼 뭐겠어? 똑같지? 2a 알파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여기다가 x 마이너스 알파 콤마 0을 지난 직선. 맞지? 둘이 뭐 할 거야? 연립을 할 거잖아. 왜? 교점 찾아야 되잖아. 맞지? 연립하기 위해서 두 식을 당연히 뭐 하겠어? 더하기는 빼기 둘 중에 하나 하겠지. 그죠?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요점의 좌표가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뭐 찾아야 돼? y좌표 찾아서 높이로 사용하면 되겠죠. 어차피 가로의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아니까. 그거를 이제 요거 둘이 연립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라고. 계산을 생각해. 단순 노가다라서. 계산해서 x좌표 구하고 그거를 다시 한번 이 직선이든 이 직선을 집어넣어가지고 y좌표를 구해서 넓이를 구해보면 요놈과 관련된 공식이 딱 몇 분의 몇 배? 2분의 3배 된 채로 나올 거다. 알았어? 그래서 4분의 9인가 뭐 하지 나 4분의 1인가 뭐 나오겠지. 알았냐?
그런 느낌으로 풀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음? 그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좀 내가 그냥 해보세요 했지만 사실은 만드는 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앞으로는 필요한 공식들, 이거 공식처럼 이렇게 써보면 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면 있잖아. 이제부터는 너희가 스스로 공식화하면 돼. 내가 예전에 공부할 때 나는 어떻게 했었다고 했지? 나는 나만의 공식집을 만들어 놨었어. 그 나만의 공식집에는 일단 일반적인 공식 있죠. 그 뭐 수원부터 수투, 미적분에 나오는 모든 공식들, 뭐 금이미미부터 해서 그 모든 공식들 일단 싹 정리해놓고 각 단원들마다 나오는 추가적인 공식들. 예를 들자면 아까 뭐 이런 것들도 공식이라고 하는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뭔가 체크해놓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싹 정리해놓은 나만의 대학 노트가 요만한 게 있었어. 공식집. 그거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평소에도 그냥 항상 봤었어. 어떤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한 29분을 풀었다. 내가 맞았든 틀렸든 떠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없을까? 또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실제로 그래서 뭐 2022년, 23년, 24년에 풀었던 6모, 9모 모의고사들 있잖아. 그것들 풀이를 보면 있잖아요. 선생들마다 풀이 방식이 달라. 해설지는 당연히 일괄되게 나오는데 그거는 완전히 철저하게 교육과정 내에서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비율관계 같은 것들 있죠. 얘기 안 했지 제대로. 비율관계 공식들이 나오잖아. 그 녀석을 쓰냐 안 쓰냐가 선생님마다도 차이나. 그 선생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을 찍을 때 당시에는 발견을 못 하실 수 있거든. 뭔지 알겠냐? 그런 것들에서 이제 실제로 너희들이 실제 모의고사 수능인 날이 되면은 뭐 선생들도 뭐 발견을 못하는 마당에 너희들이라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겠지. 비율관계 쓰는 방식으로는. 그럼 못 풀면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풀면 되고 쓰면 쓰는 대로 풀면 되는데 그래도 그 볼 줄 아는 시선이랄까 그 능력이 점점 갖춰짐에 따라서 더 많은 문제들에서 적용을 할 수 있다. 그거를 내가 이제 조만간 모의고사 6모, 9모 풀이를 몇 개를 할 텐데 거기에서 내가 아마 보여주게 될 거예요. 오늘 내가 시간이 남으면 요 비율관계 끝나고 나서 옛날 모의고사 같은 것들 몇 개 보여주면서 풀이를 할 건데 그거 전에 한번 했던 거다. 토요일반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네 수투 끝나고 겨울방학 되기 전에 잠깐 우리 모의고사 좀 이것저것 풀었었지. 그때 내가 비율관계 쓰면 좋은 문제들이라고 하면서 몇 개 골라서 막 풀어줬었을 거다. 토요일반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토요일반, 모의반 둘 다 아무튼 했었다는 전제하에 그때 그 문제들을 다시 몇 개 좀 보여줄 거야. 수원에서는, 수투에서는 뭐 비율관계 문제를 제일 많이 보여줄 거고 수원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면 쉬운 문제들. 그 다른 거라는 건 이제 중등 기여도 꽤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런 것들 몇 개 보여줄 거예요.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들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시간 차이 이런 것들 좀 직접 느껴보라. 아무튼 알겠지? 자, 어쨌든 계속 이어가 보자. 비율관계 이차함수에서 할 만한 얘기는 요 두 개가 사실은 다고요. 요 녀석은 실제로 너희들이 모의고사에서 만난 적 없을 거야. 근데 나온 적이 있음. 알았음? 네. 이제는 꽤 되기는 했는데 6모인가 9모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수능인가? 그래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보자마자 쉽게 바로 2대3 하면서 답을 냈을 거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연산을 통해서 구했어야 됐을 거고 거기서 단순 연산이고 쉬운 문제긴 하지만 2분 절약을 하면은 어려운 문제 한 20분 만에 고민을 할 걸 한 25분 더 고민할 수 있는 거잖아. 30분까지 고민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알았죠? 자, 어쨌든 비율관계 3차함수로 가보자. 3차함수에서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뭐야? 말 그대로 진짜 비율관계. 이것 때문에 비율관계를 부르지?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것 때문에 비율관계라고 부르는 게 이것 때문이거든. 자, 3차함수를 그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처음엔 좀 급하다가 여기서는 살짝 완만하게 그리고 여기서 좀 급하게 그리라 그랬죠.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도 대충 그리긴 하는데. 아, 쉣. 그리고 여기서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고 여기다. 그리고 여기 정중앙에서 이 점을 우리는 무슨 점? 그렇지. 병복점이 된다는 것도 알고 그때 이 간격들이 다 어떻다? 그리고 여기 간격도 지들끼리는 같다.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알았죠? 그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부터 할까? 이거부터 할까? fx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ax 3승 플러스 점점점점으로 시작하는 어떤 함수 fx가 있다고 치자. 그때 우리가 만약에 이 길이를 내가 뭐로 잡아? L로 잡으면 그때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이 높이. 그거를 우리가 극대와 극소의 차라고 부르기도 하고. 맞지요?
자, 요 녀석은 뭐다? 맞아. 절대값 A. 절대값 A로 하자. 그렇지. 요거 꼭 기억해둬라. 요거는 아마 너희들이 아무리 인강 봐도 설명 잘 안 하실 거다. 알았어. 근데 우리 알잖아. 너무 많이 썼잖아. 이 4A1 함수. 그렇지 않냐? 그냥 내신 대비 하면서도 너무 많이 풀어봤었잖아. 실제로 내가 쓰는 것도 보여줬었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접할 때 뭘 구하는 거? 근데 요 접하는 게 X축이 아니라 일반 상수함수나 1차 함수나 2차 함수랑 접할 때도 쓸 수 있어서 생각보다는 엄청 많이 쓰이는 거라고 그랬지. 자, 어쨌든 넓이는 뭐예요? 역시 fx의 식이 ax 3승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와 여기 값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줄게요. s는 뭐다? 그렇지. 요 3승, 4승에 헷갈리는 사람들은 적분을 생각해라. 어차피 적분을 넓이 구하는 거니까. 3참수인가 적분하면은 2참수인가 적분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외운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좀 세부적인 내용들 하기 전에 내가 이제 보통 공통적으로 알려주는 녀석들 한 두 가지 정도 더 얘기하고 갈게요. 어느 함수로 먼저 갔다? 4참수로 먼저 간다. 알았니? 네. 자, 4참수에서는 좀 독특한 성질이 하나가 있었지. 자, 간다.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둘 다 아이고 힘들어. AX 4승으로 시작하는 어떤 4참수로 합시다. 오늘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간다잉. 그래서 1시간 반 만에 끝낼 거야. 1시간 반 안 걸릴 수도 있고.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 여기서 이 접선 맞지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도 변곡점에서 긋는 접선과 둘러싸인 넓이라고 하면 똑같은 공식 적용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얘가 쓰이고 있는 거야. 알았지? 어쨌든 요거 넓이를 구해보자. 그때 여기를 알파라고 해보고 여기를 베타라고 해보자. 넓이 공식 뭐예요? 20분의 그렇지. 두 번째, 여기서는 어느 상황이게? 1번, 2번. 그렇지. 여기를 베타 X좌표, 여기도 X좌표를 베타 알파라고 해보자. 자, 요 녀석의 넓이죠. 뭐게요? 그렇지. 기억해라. 알았죠? 알면은 도움된다.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알았지? 얘는 본 적이 있는데 얘는 본 적 없는 것 같아. 근데 뭐 혹시 몰라서 계속 알려는 중. 아무튼 됐죠? 자, 이거 말고 사참수 요거. 여기서 내가 강조한 거 하나 더 있는데. 1대3. 1대3. 여기 극소가 되는 여기서 썩 본선 그었을 때. 몇 대 몇? 3대1.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아니야. 이거는 만나면 실제로 최근에 저기 확통반이 지금 수능 대비를 하는 애들이 있어서 내신 대비하면서도 수험수도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걔네들이 가지고 모의고사 나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모의고사 막 풀이를 해주다 보니까 기출문제거든. 평가원 같은 거. 거기서 보다 보니까 이게 3대1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생긴 4참수 이렇게 생긴 4참수일 수밖에 없어. 약간 이렇게 역으로 들어가는 풀이도 있더라고. 난 그런 모의고사 문제는 처음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제로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알았지요? 저 3대1 같은 건 꼭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해줄 만한 얘기가 비율관계에서 더 없나? 어? 어디 알파만 이거? 변곡점 알파야. 이럴 때도 쓸 수 있냐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나도 몰라. 넓이도 못 써요. 넓이는 써요. 아까 이건 얘기했는데. 넓이는 써요. 근데 이 3대1은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 왜냐면은 나도 선생짓을 하면서 이제 바뀌잖아? 가르치는 방식이. 나 원래 3대 1고 안 했어. 불과 한 4년 전만 해도 나 3대 1 안 알려줬어. 근데 애들이 하도 써가지고 쓰다 보니까 나도 변하더라고. 그래서 한 4년 전부터 나도 갑자기 쓰기 시작한 거라. 내가 만든 게 아니라서. 만들었대. 내가 찾아보거나 증명을 한 게 아니라서 아까는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얘는 무조건 쓰. 네. 변곡점이자 곧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지. 넓이는 반곡점이니까. 응. 넓이는 변곡점. 그럼 직선도 되게 반곡점이. 그거는 무조건 직선일 수밖에 없지.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여기서 그는 접선, 요 넓이는 저 공식 따릅니다. 이건 맞아요. 3대 1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나도 안 해봤어요. 근데 3대 1이 왜 안 될 것 같냐면은 이런 함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여기서 선을 그었는데 야 잠깐만 3대 1 되려나? 모르겠다. 3대 1 된다. 근데 3대 1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어디서 3대 1이냐면은 극소가 아니라 평행한 곳의 x좌표. 그때는 3대 1이야. 알았지? 그거는 3대 1이 맞아. 기억났다. 근데 극소일 때가 아니라서. x좌표의 길이. 결국 빗변의 길이가 곧 닮음이니까 똑같지. 알았죠? 그래. 갑자기 기억났다. 이거였어요. 아무튼 되냐? 끝! 자, 그러면 여기서 증명 하나만 해볼까? 얘들아. 이거 왜 4a 1삼성인지 증명해보세요. 참고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증명해준 적이 있어요. 자, 왜 기기?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증명하면 돼? 자, 얘들아. 여기에서 이게 말하고 싶은 게 결국은 뭐야? 극대일 때와 극소일 때의 차. 그게 곧 뭐야? 이 넓이야. 증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도함수잖아. 이걸 fx라고 하면 이거 f'이잖아. 그렇지 않냐? 맞지? 그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적분을 한 게 곧 f베타 마이너스 f알파의 절대값 아니겠냐? 그래서 요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상승이야. 알았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a가 여기서도 a고 여기서도 a1, 2가 없지. 그래서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건 뭐야 사실? 도함수의 그렇지 최고 차이 계수니까 3a가 되는 거고 절대값은 뺄게. 그리고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해당하는 게 뭐야? 요거잖아. 맞지?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잖아. 그럼 뭐다? 2n이 되는 거임.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2분의 a에다 가 8l 상승, 즉 4al 상승이 완성되는 거다. 알았죠? 그거를 이용하는 거고 하니까 뭐 쉽게 공식화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너희들도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거 나 자주 나오는 것 같아. 이거 공식화할 수 있는 방법 없나? 해보고 만약에 잘 못 만들겠다 하면 나한테 가지고 와서 이거 공식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고 물어보고 나도 모르는 거면은 같이 고민해보고 그런 식으로 실제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물론 그런 것들을 해서 맞는 걸 내가 보통 알려주고 못 맞는 것들은 보통 안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아무튼 알겠죠? 예,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문제 1개에서 2개 정도 싹 풀이하고 하나만 몇 개만 실험 삼아 풀어보고 오늘 마칩시다. 아이가 아파라. 어디 갔니? 뭐? 있다. 여기 있다. 뭔지를 몰라서 문제인 거지. 있기는 하다. 꺼져. 여기까지 할까? 꺼져. 하지만 어차피 나는 다음 수업도 있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된다. 그래서 할 것이다. 꺼져. 알바노. 자, 거기대로 모아요. 자, 지금 내가 써준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 네. 그래. 니들이 하자고 했다. 의견 따위는 상관없는 거죠. 아거리. 자, 이게 몇 년도야? 23학년도, 그러니까 22년에 시행한 2년 전이죠? 3년 전이네. 9월 모의고사예요.
한번 풀었던 거예요. 네, 고3이요. 20번 문제예요. 아가리 하세요. 뭐야? 아, 아파. 아, 자, 풀이 시간 딱 2분 드립니다. 20번 네! 요 마지막 물어본 건 정수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 알지? 그냥 S만 구해라. 그래서 알았죠? 원래 이게 문제입니다. 약간 요약해서 써봤어요. 아, 하긴 그렇겠지. 자, 간다. 뭐? 이음. 자, 간다. fx 그래프 대략 그릴 수 있죠? fx 뭐예요? 샴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그래서 0된 걸 찾아봤더니 인수분해가 어머 된다. 맞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과 3분의 1 그렇지 해서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fx가 어떻게 생긴다? 요금 생겼을 거고 여기가 3분의 1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맞나요? 뭐? 0,0을 지나고 그래. 자, 그래서 요즘 있겠지? 됐어? 자, 그러고 나서 얘가 뭐예요? 기울기가 4짜리 절대값 붙어있는 함수 플러스 k 맞죠? 자, 그럼 뭐야? 어떻게 생겼겠어?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씨 이렇게 생겼겠지? 네,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자, 근데 그것이 두 개가 된대 맞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된대? 적당하게 하나 접하게 됐겠대 맞지? 그러면 요거 하나 가능성 있죠? 또 있죠? 뭐 여기도 있을 수는 있죠. 물론 기울기가 4라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긴 한데 맞지? 그래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그거를 밝혀보자. 미분하는 여기에다가 뭐 넣어보셈? 0을 넣어보셈. 뭐 나와? 마이너스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4짜리가 이렇게 되니까 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삐쭉해가지고 이렇게 만날 수는 있겠다. 맞지? 그거 하나 가능성이 있고 저거 하나 가능성이 있고 맞지? 근데 여기서 K가 뭐라 그랬어?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탈락이네. 이거는 K가 0일 때일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요렇게 생기겠다. 그럼 우리는 뭐 구하러 가는 거다? 접하는 걸 찾으러 가는 거다. 맞지? 그래서 이번에 뭐 하자? 4가 되는 걸 찾아보자. 넘어가게 되면 3x 제곱에 플러스 2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는 0이 되는 걸 찾는 거고 인수분해 된다. 맞지요? 그래서 x값이 뭐 나와요? 1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5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그 중에서 양수 쪽이니까 1이 되겠지. 맞지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k값 찾고 그지? 1에서 그는 접선해서 y 절편 찾으면 되잖아. y 절편 찾고 거기서 또 기울기 찾고 이 직선 찾고 그래서 뭐해? 이 녀석의 넓이 따로 구하고 이 녀석의 넓이 따로 구하고 따로 구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자, 그런데 다르게 풀 수가 있다. 어떻게? 이응. 대역까지는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어쨌든 뭐 그래서 직선부터 완성할까? 이 x는 도대체 뭐야? 뭘 쓴 거야? 아, x가? 아. 뭐 이렇게 찾았고. 그리고 이 접선을 찾아주면 뭐예요? 마이너스 4. 1 넣어주면 얼마 나와? 1이야? 그 y 절편이 마이너스 3이네. 그 요 직선은 뭐야? 요거겠죠? 네. 그래서 어쩌라고요? 뭘요? 어떻게? 그래서 여기 교점을 또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랑 누구랑 또 만나는 또 다시 한번 x 3승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가 만나는 교점을 찾아가 본다. x 3승에 플러스 x 제곱에 마이 플러스 3x에 플러스 3이 0 되는 걸 찾아주니까 이 공동인수가 보인다. 누가 봐도 맞죠? x 제곱으로 묶어주면은 x 플러스 3 여기 3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3 그럼 x 제곱 플러스 3에다가 x 제곱이 되니까 x는 뭐? 0 아니냐?
이 뭔 소리야? 아, 마이너스 1이구나. 맞나? 못 믿겠어요. 맞네. 마이너스 1. 맞죠? 여기서 만난다는 얘기인가 보다.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는 0까지는 누구 빼기 누구에서 x 3승, 이 3차겠지? x 3승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에서 이 함수를 뺍니다. 맞나요? 빼가지고 또 적분을 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0부터 또 어디까지는 여기 1까지는 또 뭐 해요? 곡선에서 또 다른 직선으로 간다. 맞지? x 3승 더하기 x 제곱에 마이너스 x에다가 이 직선 뭐예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뺐으니까. 맞지? 그 각각 적분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맞나요? 자, 근데 이거 필요 없다고. 어떻게 구할래? 물론 이거는 우연하게 찾을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정확한 교점의 좌표 이미 다 나오지 않았어? 이게 사실은 어디서 만난다고 했어? 마이너스 1. 맞지? 뭐 이거 빗나가 버렸나? y좌표 봐봐. y좌표 봐봐. 얼마야? 그리고 여기도 다시 한번 봐봐. 접하지? 거기가 y좌표 어디든. 우리 이거 구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면은 미친놈아 그건 이참수고. 삼각형에서 이 넓이를 빼면 되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냐 못하냐 차이가 시간에 관여한다고. 그래서 뭔가 점의 좌표 다 찾고 넓이 다 찾고 했으면 혹시 특수한 상황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는 가봐. 좀 더 정교하게 그려봐봐. 결론이 다 나왔을 때. 알았어? 그래서 이게 구모거든요. 구모 풀이 때 이 넓이 이걸 이용해서 푸는 선생이 있었고 그냥 인테그럴로 푸는 선생이 있었어요. 실제로 영상 보면은. 알았어요? 그런 것들에서 너희들이 왜 발견 못해 병신들아 이게 아니라 발견 못할 수도 있고 발견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특수한 상황일까 아닐까 찾아보는 거는 선생도 할 일이고 학생인 너희들도 한번 해보면 좋다라는 얘기야. 아까 말했듯이 선생도 발견 못해. 그렇다고 해서 발견 못한 그 선생이 멍청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발견을 해보려고 뭔가 찾아는 봤었어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겠죠? 네. 알았죠? 그런 것들에서 실제로 차이가 나고 나중에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비율관계 문제들 있지. 그 비율관계 문제들을 얼마나 쓰느냐가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수능에서 엄청나게 시간 절약이 된다. 알았죠? 그래서 일부러 나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풀이를 좀 더 많이 보여주려고 할 건데 참고로 미리 말하자면 내가 이혜원 이론을 한다고 했죠. 근데 이혜원 이론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다? 생각보다 많이는 없어. 일부러 내가 억지로 보여주려고 모아놓지 않는 이상. 근데 하프 모의고사는 꽤 많이 있을 거야. 그거는 그걸 목적으로 만든 문제라서. 알았죠? 알았죠? 비율관계만 쓰는 건 아니지만 비율관계를 꽤 쓴다라는 건 꼭 알아두시고. 알았지?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빠이빠이 잘 가요. 다음 주에 봅시다.